오, 이거는 괜찮은데요? 제가 업로드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업로드를 해보고 싶은 상품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브를 70명이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업로드 해볼 것 같습니다. 앤더슨이 같이 봐줬으면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채팅창에 공유해주세요. 문턱 경사로 제품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 문턱 경사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이버랑 쿠팡 이렇게 둘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뭘 봐야 돼요?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가. 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시면 결국에 순위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순위 위로 올라오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수직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경쟁자랑 비교를 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쟁자보다 뛰어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런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지만 쿠팡은 광고를 너무 잘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은 순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순위가 중요하긴 하죠. 순위가 중요하긴 한데 쿠팡은 광고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광고로 판매가 대부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보다는 이런 경쟁자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조금 덜하다. 그럼 쿠팡은 어떤 게 좋냐? 결국에 내 상품이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 썸네일이 더 뛰어난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키워드 내 로켓 비율이 낮은가. 그래서 이게 로켓 배송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초보 입장에서 진입하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광고를 이용해서 쿠팡에서는 굉장히 쉽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쟁자들의 순위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광고 구조에 떴을 때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상품이 눈에 띈다, 그러면 훨씬 더 차별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문턱 경사로가 지금 검색량은 이제 1000회가 넘고 6개월 매출액도 한 3천만 원 넘으니까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왕초보 상품이죠. 네이버에서 진입하기에는 왕초보 상품 정도다 라고 우선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경쟁자를 보면서 수익성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1등이네요. 월 매출액이 한 350 정도 되는 것 같죠? 월 순수익 100만원 정도의 왕초보 상품이다. 우선은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다른 키워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메인 키워드가 로봇 청소기 문턱일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대표님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문턱 경사로를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어때요? 다른 셀러들이 상품명에 문턱 경사로가 맨 앞에 없죠. 여기도 로봇 청소기 문턱이 앞으로 와 있잖아요. 다른 게 메인 키워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카테고리 눌러보시면 카테고리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검색 순으로 봤을 때 검색량이 제일 많은 거, 내 상품이랑 관련 키워드 중에 검색량이 제일 많은 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로봇 청소기 문턱이 메인 키워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로봇 청소기 문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두 셀러가 일단은 1, 2등 셀러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지나간다. 상세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네이버는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가,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 1등 셀러를 이기기는 어렵죠. 문턱 경사로라는 게 그렇게 기능성이 많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기능성이 많은 제품이 아닌데 지금 1등 셀러가 충분히 깔끔하게 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잘 팔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2등 셀러의 수준을 좀 볼게요. 2등 셀러는 그나마 좀 낫네요. 1등 셀러가 조금 수준이 높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괜찮긴 해서 한 B-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 엄청 메리트가 크진 않아요. 근데 후보로 넣어놔도 괜찮은 수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쿠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도대체 뭘 봐야 되냐? 우선 일반 셀러랑 판매자 로켓 셀러들이 잘 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 판매자 로켓 셀러가 지금 리뷰가 100개가 넘고 있죠. 여기 일반 셀러도 잘 팔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우선은 쿠팡도 조금 수익성을 조금 점검을 해줘야 돼요. 수익성을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달 리뷰가 언제까지 달렸는지 이런 걸로 대충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판매자 로켓셀러는 1페이지 정도 있고 이 셀러, 일반 판매자 셀러는 페이지 정도까지 있죠. 그러면 이거 수익성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쿠팡에서도 당연히 수익성이 있겠죠. 쿠팡에서 이제 일반 셀러가 이렇게 잘 파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이거를 썸네일을 조금 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문턱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장면들, 그래서 네이버 셀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문턱을 밟고 올라가는 장면, 여기 문턱에다가 실제로 설치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썸네일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기는 있다. 근데 이거는 초보 셀러가 하기에 로봇 청소기 없으면 이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이 셀러거든요. 이 셀러가 지금 혜택의 시각화를 너무나 잘 해놨죠. 그러니까 썸네일을 차별화를 너무나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잘해도 쿠팡에서 충분히 잘 팔 수 있다. 쿠팡은 B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긴 해요. 상품이나 수익성이나 나쁘진 않은데 뭔가 조금 아쉽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전략이 막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사들로 보면 혜택의 시각화도 너무나 지금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갔을 때 뭔가 그렇게 큰 빈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봐도 괜찮은 정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볼 키워드는 만두찜기인데요. 만두찜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량이 1만 회는 안 넘고 매출액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초보 키워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익성도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 일단은 경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셀러가 월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1등 셀러가 진짜 잘 파네요. 이거는 뭐 월 순수익이 뭐 한 1,500만 원 되는, 제가 보기에는 고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고수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결국에 브랜드 제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제품은 진짜 고수 셀러들이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 셀러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판매량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외부 유입을 뭔가 좀 하고 있다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이거는 쿠팡까지 조금 보면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만두찜기가 아니라 찜기라는 키워드를 먹고 있는지 봐야겠네요. 이게 만두찜기가 아니라 사실은 찜기라는 키워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셀러가 찜기라는 키워드를 먹고 있어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특별히 뭐 만두찜기라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찜기라는 키워드는 당연히 저렇게 수익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이 셀러가, 제가 이 셀러 다른 상품을 파는 걸 봐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판매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빈센조에서도 후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 상품을 이렇게 잘 판다고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 셀러가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제가 보기에는 외부 유입도 뭔가 조금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수 상품이니까 따로 카운팅을 하지는 않을게요. D, 이거는 초보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애초에 찜기라는 키워드 자체가 엄청 큰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 초보들이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 검색량이 5만 회나 되죠. 뭐 다음 키워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 거치대 한번 볼까요? 헤드셋 거치대. 헤드셋 거치대도 보면 검색량 1만 안 넘고 매출액이 1억이 넘어요.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요. 한 초보 키워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셀러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프리미엄 셀러가 있는 곳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프리미엄 셀러가 만약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그 키워드에 안 들어가시는 거를 권장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보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쿠팡도 이제 보시기 전에 지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로켓 상품 비율이 우선 50%보다는 밑에 있는 이제 키워드에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헤드셋 거치대 보면 로켓 상품 비율이 꽤나 높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쿠팡으로 진입하기에도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우선 그걸 감안하고 들어와서 봐도 여기 보시면 판매자
로켓셀러들이 많이 못 팔고 있죠. 왜냐? 로켓 배송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판매자 로켓이랑 로켓 배송이다? 그러면 당연히 로켓 배송을 사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로켓 배송 비율이 낮은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나와있죠. 로켓 비율이 낮은가. 그래서 이거는 로켓 배송 비율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찐 않다라고 보이고, 뭐 실제로 뭐 잘 팔고 있는 판매자 셀러가 잘은 없네요. 사실 이거를 키워드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사실 1688에 있는 상품들을 다 서칭을 해봐야 돼요. 다 서칭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라이브에서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쿠팡도 조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도.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뭐 욕실 매트랑 욕실 발매트라고 해주셨는데, 욕실 발매트가 매출액이 10억 원이고 욕실 매트도 매출액이 5억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초보가 하면 안 돼요. 이 키워드 둘 다 초보가 하면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지금 경쟁자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랑 뭐 전혀 다른 상품,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나는 뭐 막 스티로폼 소재다, 특별한 소재다, 이런 상품이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죠. 근데 기존에 있는 이런 상품들과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진입을 하시면 웬만하면 좋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너무 커요, 초보가 하기에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서류 정리함이네요. 서류 정리함 검색량 1만 회 안 넘고 매출액도 1억이 안 넘죠. 왕초보 키워드 정도 될 것 같아요. 왕초보가 하기에 딱 좋은 수준의 키워드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사실 보려고 해도 내가 어떤 제품으로 들어갈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베이직한 서류 정리함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끼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 긴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어떤 상품을 가져올 건지를 조금 알아야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긴 한데, 대충 절반 셀러들 평균을 내보면 지금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요. 수익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월순수 AD 한 50만원 나오는 왕초보 상품이어서 수익성이 너무 없어서 네이버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성이 너무 없어서 네이버에서는 안 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쿠팡을 한번 보면 쿠팡도 지금 로켓 비율이 너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쿠팡도 비율이 높으면 우리가 쿠팡으로 진입하기에도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쿠팡이 근데 일반 셀러가 절반 셀러가 좀 있어요. 쿠팡에서 이제 일반 셀러들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에 들어와서 수익성 체크하실 때는 여기 리뷰 들어와서 최신순에 1월 리뷰가 언제까지 달렸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보면 한 2페이지까지 달려있고 수익성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조금 괜찮은 상품으로 진입하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에 쿠팡은 뭐라고 했어요? 쿠팡은 좀 차별성 있는 상품을 가져오고 썸네일만 조금 뛰어나면 쿠팡은 굉장히 잘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지금 여기 보면 수납 공간도 되게 많은 이런 상품, 그리고 뭐 투명해서 내부가 좀 잘 보이는 상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서류 정리함 뿐만이 아니라 책꽂이, 그러니까 서류 정리함, 책상 수납, 책꽂이, 이런 키워드로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저거랑 조금 비슷한 제품을 우리가 조금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제품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세로로 꽂을 수 있는 저게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세로로 책을 꽂을 수 있는 그 수납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도 쿠팡에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상품 쿠팡으로 업로드해보면 썸네일도 굉장히 괜찮고, 이 키워드 자체가 쿠팡에서 수익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A-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먼저 가져가시는 대표님이 임자실 것 같네요. 저 같으면 한번 이 서류 정리함으로 조금 이 제품도 괜찮고, 아니면 1688 보시면서 좀 다양한 제품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말고도 여기서 이 제품의 유사 상품 한번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뭐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런 제품도 괜찮네요. 내부가 웬만하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부가 투명하게 안 보이는 제품들은 솔직히 기존에 좀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내부가 투명하거나 유리로 돼 있는 그런 제품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키워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게 판매자 로켓에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품, 어차피 똑같은 상품을 여기 팔더라도 우리가 얘네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내가 뭔가 조금 썸네일을 다른 게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죠. 내가 이 상품에 1688에 찾아서 사진을 봤는데 다른
썸네일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고, 다른 썸네일 찾기 힘들다. 그러면 이 상품으로 진입을 하면 좀 힘들겠죠. 수익성도 보시면 꽤 잘 팔려요. 2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유사한 상품 찾아서 쿠팡에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정리한 키워드 되게 좋네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타월 한번 볼까요? 요가타월. 일단은 네이버에서 그 같은 키워드 내 프리미엄 셀러가 있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초보가 들어가긴 좀 좋진 않죠. 왜냐면 이런 제품들이 사실 제품 차별성이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켓 배송 제품들이 되게 잘 팔리는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 판매로 팔았을 때 기능적인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힘들어서 썸네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요가타월은 웬만하면 초보인 대표님들이 안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깨 보호대 키워드네요. 검색량은 1만 회가 안 되고 매출액이 한 1억 6천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네이버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월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초보 상품, 왕초보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뭔가 네이버는 썸네일에서부터 뭔가 좀 잘하는 게 좀 느껴지죠? 사진을 직접 찍으신 것 같고 뭔가 깔끔하게 상세 페이지 만든 것 같죠? 너무 잘하죠? 1등이 상세 페이지를 사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초보 셀러가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경쟁자들이 상세 페이지를 너무 좀 깔끔하게 잘 만들고 있는데 비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이버는 점수는 별로 안 좋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렇게 찾았다. 그리고 쿠팡 지표도 좋잖아요. 로켓 상품 비율도 뭐 높은 편이지만 50%는 안 넘고,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상품들을 보면서 이 상품 토대로 우리가 쿠팡에 진출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쿠팡도 너무 잘하고 있네요. 그냥 상품들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겼고 뭔가 썸네일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게 없어요. 쿠팡도 보면 수익성은 지금 몇 페이지까지 있나요? 한 3페이지까지 있어서 수익성은 뭐 초보 상품치고는 뭐 나쁘진 않다. 저희가 뭔가 썸네일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뭐 굳이 따지면 뭐 화살표 정도? 기존에 이렇게 연출컷인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굳이 썸네일에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죠. 진동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쿠팡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쿠팡에서는 상품을 조금 다른 걸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썸네일을 진짜 잘 만드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보호대도 조금 좋지 않다. 서류 정리함이 좀 괜찮네요. 서류 정리함이 제가 보기에는 하기에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또 같이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타로 카드. 근데 이런 이제 제품도 별로 좋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품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대표님이 가져올 수 있다. 타로카드 동호회에서 정말 이제 좋아하는 그런 구성의 타로카드가 있는데 그게 국내 뭐 네이버나 쿠팡에서 유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제품이면 대표님이 가져와서 파셔도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특별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품을 같이 봐야지 정확한 판단할 수 있어서 우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연필꽂이. 연필꽂이 한번 또 같이 볼게요. 자, 연필꽂이 키워드 보시면 검색량은 1만 회가 넘고 6개월 매출액이 지금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죠. 검색량이 높긴 한데 수익성이 조금 약하긴 해요. 쿠팡 지표가 지금 너무 안 좋죠. 로켓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쿠팡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일단 네이버 우선 보겠습니다. 구매 건수가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많이 찍히는 셀러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안 보여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연필꽂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옛날에 좀 떴다가 완전 죽은 키워드가 아닌가. 네이버도 별로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대충 봐도 1등 셀러 볼까요? 1등 셀러 보면 리뷰가 3,000개나 있고 상세 페이지도 깔끔하죠.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잘 만든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너무 낮아요.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펴보기에 진입하기에는 별로 좋진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 쿠팡도 마찬가지죠. 쿠팡 아까 로켓 비율이 너무 높았죠.
다 로켓이죠. 다 로켓인데 일반 셀러들이 뭐 이렇게 팔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렇게 막 수익성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쿠팡에서 수익성이 좋은 걸 찾았다. 그러면 쿠팡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네이버는 경쟁자가 되게 중요해요. 네이버는 지금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데 경쟁자들로 셌기 때문에 우리가 연필꽂이라는 제품 네이버로 들어가면 힘들지만 쿠팡은 일단은 로켓 비율이 낮으면 좋은데 로켓 비율이 높긴 한데 일반 셀러가 너무 잘 팔고 있죠. 이렇게 일반 셀러가 너무 잘 팔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좀 차별성 있는 제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뭔가 썸네일을 좀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또 접근해 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셀러가 너무 잘 팔아요. 지금 다른 용도도 없죠. 연필꽂이 회전이 되는 연필꽂이인데 지금 너무 잘 팔고 있다. 이거는 괜찮은데요. 제가 업로드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업로드를 해보고 싶은 상품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고 제가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키워드 너무 좋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A 마이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썸네일을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품이 너무 작고 가벼워서 타입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키워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를 70명이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업로드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북트롤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트롤리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검색량에 비해서 매출액이 꽤나 높아요.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고 쿠팡 지표도 되게 좋아요. 로켓도 낮고 쿠팡 사무 지표도 좋음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데 월순 수익이 한 150만원 정도 되는 초 상품인 것 같고, 근데 항상 네이버 셀러들이 사실 너무 잘해요. 수익은 별로 안 나는데 네이버 셀러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썸네일 너무 깔끔하고, 그러니까 경쟁자가 상세 페이지를 뭐 잘 만든 건 아닌데 뭔가 여기서 좀 더 잘 만들려면 GIF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GIF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거는 이게 애들이 쓰는 건데 이게 너무 다 큰 성인 사진이 있어가지고 학습 용품이란 느낌이 안 나죠. 근데 여기는 조금 애들 책상 같은 느낌이 나서 상품 자체는 여기가 더 좋긴 한데 여기가 매출액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거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품 자체는 좋은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연습용으로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접근해보기에 나쁘지 않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부피가 좀 너무 크다는 거, 사입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쿠팡으로 보면 쿠팡도 마찬가지였죠. 로켓 비율이 되게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쿠팡이 지금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요. 수익성이 너무 안 좋네.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1등이네요. 여기 1등. 여기 1등인데 아니 이거는 북을 꽂기가 힘든데 왜 이런 걸 사지? 이거는 리뷰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특이한 상품이 잘 팔리네요. 수익성이 괜찮네요. 1등은 수익성이 되게 좋아요. 이것도 쿠팡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1등만 잘 팔고 있어가지고 1등이랑 유사한 상품을 결국 가져와야겠네요. 네이버도 결국 이 상품이네. 그래서 이게 이 북트롤리를 사는 소비자들이 좀 원하는 포인트가 있나봐요. 이게 이렇게 진짜 이럴 거면 차라리 책 서랍을 사지, 그냥 이거는 여기에는 뭐 학습지, 여기에는 문제지, 뭐 이런 교과서 이런 식으로 꽂아 놓는 거를 소비자들이 좀 더 원하는 것 같네요. 근데 쿠팡이 수익성은 잘 나오는데 썸네일이 우리가 후발주자를 진입했을 때 뭔가 차별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시고 괜찮은 상품이 있다 라고 하면 진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당구 큐데이입니다. 수익성 괜찮네요. 수익성 1억. 검색량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뭔가 벌써부터 상품이 조금 중국산이 잘 팔리긴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산이 잘 팔려야 돼요. 중국산이 잘 팔리는 게 확인이 돼야 저희가 이제 진입을 조금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산이 잘 팔고 있네요. 그럼 마저 보겠습니다. 부피가 좀 크고 무겁다, 이 부분 빼고는 20만원이 되게 잘 팔려요. 와, 이거 진짜 잘 팔리네. 이 제품이 중국산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것도 잘 파는 셀러들이 수익성이 좀 압도적이다. 그래서 카본으로 파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는. 이거 수익성 계산해볼까요? 대충 수익성 계산하고 알려드리면 일단은 3일 평균 판매량을 좀 구합니다. 지금 16일까지 3개가 달렸죠. 9일 동안 리뷰가 3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리뷰 3개가 9일 동안 달렸다.
라고 하면 하루 평균 판매량이 0.34개 정도고, 쿠팡은 한 하루 평균 달리는 리뷰 수에서 곱하기 한 10에서 30까지 보셔도 되거든요. 일단 한 15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하루에 한 5개가 팔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5개가 팔린다는 건데, 결국에 그러면 30일 동안 팔면 몇 개 팔려요? 150개. 한 달에 150개 정도가 팔릴 수 있다. 적게 팔리면 한 100개 정도 팔릴 수 있고, 많이 팔리면 한 200~300개까지 팔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판매가를 계산을 해보면, 이야,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월 순수익 총 500만 원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러만 잘 파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는 별로 안 좋고요. 네이버는 지금 판매량이 너무 없고, 쿠팡이 제가 보기엔 카본으로 팔면 괜찮다. 오늘 진짜 좋은 키워드가 진짜 많네요. 오늘 이거 좋은 키워드가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라이브 보시는 저희 지오캠프 수강생 대표님들 계시겠죠. 이 키워드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목보호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은 초보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제품은 초보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산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료용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런 인증 제품 별로 좋진 않아요. 이거는 초보가 들어가기에는 지금 매출액이 너무 높아요. 이게 10억 원 되는 키워드에 들어간다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B나 A라고 체크를 해놓은 키워드는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네이버는 이 키워드가 된다, 쿠팡은 이 키워드가 된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시면서 대표님들이 키워드 찾으실 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키워드 특강이 마음에 드셨으면 여기 라이브에서 밑에 정보태에 보시면 블로그 저희 지오캠프 모집글이 있거든요. 보시면 지오캠프가 어떤 강의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런 강의는 정말 최초입니다. 다양하게 쇼핑몰 강의를 알아보셔도 이렇게 해드리는 강의가 정말 없어요. 대부분 강사들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고액 금액 받고 어떻게 강의하나요? 그냥 와서 한 4시간 강의하고 끝나죠.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그냥 VOD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오프라인에 모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나 기초적인 그런 것들은, 내용들은 VOD로 전달 드리고요. 저희는 지오캠프에서 뭘 할 거냐, 10시간 동안 저희는 코칭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낮 11시에 강의장에 도착해서 밤 10시에 제가 집에 갑니다. 밤 10시에 코칭을 매주 10시간씩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절대 못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오캠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표님의 상품을 앤더슨이 직접 점검을 해드려요. 초보일 때 고수셀러가 옆에서 조금만 봐주면서 이 방향 조금만 바꿔봐라, 이 방향 조금만 바꿔봐라, 그것만으로도 폭발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앤더슨이 직접 대표님의 상품을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왕초보 대표님들은 사입으로 초반에 진행을 하시면 조금 많이 힘드세요. 사실 사입 판매가 정석인 건 맞고 결국엔 사입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지만 초보일 때는 사입으로 하기에는 판매 실력도 없고, 그리고 그 판매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오캠프에서는 우선은 위탁 판매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위탁 판매를 적자가 안 나고 당장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왕초보 대표님들도 쿠팡으로 강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이랑 그거를 다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뭐하냐, 대표님들이 현장에 모이셔가지고 쿠팡 위탁 판매 작업을 우선 할 거예요. 그래서 쿠팡 위탁 판매 작업을 10시간 동안 하고 계시면 저를 포함해서 조교님 2분도 계시거든요. 이 3분이서 돌아다니시면서 다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대표님들이 쇼핑몰을 실무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 궁금한 부분, 막막한 부분 조교님들이 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들의 계정, 그 다음에 대표님들의 상품을 다 점검을 해드려요. 광고를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뭐 상품명 이렇게 바꿔야 된다, 썸네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상세 페이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거를 저희가 10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10시간 동안 돌겠죠. 그러면 제가 코칭하는 그 조는 코칭을 다 같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위탁 판매하는 거면 뭐 이거는 뭐 판매 실력이 안 쌓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제가 코칭을 할 때는 그런 판매 실력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탁 판매도 판매 실력을 잘 녹여서 하면 위탁 판매로도 매출을 충분히 잘 낼 수 있거든요. 제가 대표님들의 썸네일 피드백, 상세 페이지 피드백 해드리는 과정에서 판매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혜택이죠. 앤더슨이 상세 페이지를 직접 교정을 해드립니다.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라, 이미지를 어떻게 수정해라, 이런 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떤 다른 그런 오프라인 고액 강의 가도 강사가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를 고쳐주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지오캠프에서는 해준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쿠팡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쿠팡 계정을 운영하는 게 단순하게 매출을 내려는 게 아니라 초보 대표님들 관점에서 자본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적자를 안 보면서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실험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왕초보 대표님들에 맞춰가지고 초보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꼼수, 스킬 이런 것들을 저희 지오캠프 수강생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 대표님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팔리는 상품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강의 듣고 뭐 다 하고 했어요. 쇼핑몰 강의 뭐 몇 개 듣고 몇십만 원씩 듣고 했는데 막상 자리에 앉아서 쿠팡 켜보고 막상 자리에 앉아서 아이템 스카우트 켜보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팔리는 상품이 뭐지? 팔리는 키워드가 뭐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앤더슨이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 10시간 중에 제가 한두 시간 정도는 앞에 나가가지고 실시간으로 키워드 찾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실제로 하는 강사들이 없죠. 다들 뭐 자기가 팔고 있는 상품도 잘 공개 안 하는데 어떻게 키워드 찾는지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매주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수셀러는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 쿠팡 키면 돈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팔리는 키워드, 상품을 찾는지 제가 직접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그 시간에 찾은 키워드랑 상품들은 대표님들한테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대표님들이 순차적으로 키워드 가져가시거든요. 당장에 팔리는 키워드 상품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앤더슨의 사고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아이템 스카우트 장면을 보더라도 같은 쿠팡 페이지를 보더라도 초보랑 고수가 생각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사고 과정을 대표님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키워드 소싱할 때는 저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대표님들이 배우시면서 판매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오캠프는 대표님들이 왕초보 입장에서 매출도 바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판매 실력도 높일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강의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오캠프 관심 있으신 대표님들은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오캠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블로그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뭐 라이브에서도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대표님들.